안녕하십니까. 자료 분석 및 실험 1차 분석 중간 발표 2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배추의 생산량에 어떤 기후 요소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를 주제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제를 선정하여 데이터를 직접 찾아 데이터를 모으고 정리하여 1차 모델을 설정한 후 필요에 의한 변수 추가 및 제거 등 데이터 핸들링을 거친 후 여러 가지를 진단하는 순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어떤 분석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 갈 것인지까지를 말씀드리며 중간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저희는 모든 데이터들을 코시스에서 추출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총 21년 동안의 데이터를 연 단위로 설정하였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도 이렇게 총 8개 지역을 선정하여 n을 21 곱하기 8, 즉 168호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조의 목적은 배추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과 민감한 기후 요소의 관계 파악이고 목표는 1. 배추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과 민감한 기후 요소의 파악 2. 배추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과 민감한 기후 요소의 수치적 관계 분석입니다. 농작물의 생산량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은 기후 조건입니다. 그 중에서 배추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에 민감한 기후 요소는 무엇인지 수치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저희 조의 목적 및 목표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설명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변수들은 분석을 시작하면서 기후 요소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 새롭게 추가한 변수들입니다. 변수에는 지역, 연도, 평균 기온, 평균 최고 기온, 평균 최저 기압, 합계 강수량, 평균 이슬점 온도, 합계 일조 시간, 평균 지면 온도,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변수들인 평균 풍속, 최대 풍속, 평균 상대 습도, 최소 상대 습도, 평균 증기압, 평균 전운량, 평균 현지 기압, 평균 해면 기압, 최고 해면 기압, 최저 해면 기압, 최대 순간 풍속, 그리고 면적, 생산량, 생산량 나누기 면적이 있습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배추 생산량에 어떤 기후 요소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이기 때문에 종속 변수를 생산량 나누기 면적으로 독립 변수를 나머지 변수들로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덧붙이자면 새로운 종속 변수인 생산량 나누기 면적을 만드는 데 사용된 생산량과 면적 변수는 기후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 변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데이터 정리를 하였습니다. 퀀타일 함수를 이용하여 문자 변수인 지역을 제외한 각 변수들의 범위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 변수들 사이에 범위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를 표준화한 후 모든 데이터들이 단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과정에서 이번 분석과 관련이 없는 변수인 지역, 연도, 면적, 생산량을 제외시켰습니다. 다음으로 1차 모델 설정입니다. 저희는 데이터 표준화 이후에 모든 변수를 넣은 모델에 대해 LM식을 만들어 서머리를 확인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의 빨간 테두리를 보시면 R²의 값이 약 0.4로 아주 낮고 몇몇 변수들이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분석을 위해 저희는 변수 추가 및 제거를 해야 했습니다. AIC를 비교하며 AIC가 가장 낮은 모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평균 최저기압, 합계 강수량, 평균 지면 온도, 최대 풍속, 평균 상대 습도, 평균 증기압, 평균 전운량, 평균 현지 기압, 평균 해면 기압, 최고 해면 기압, 최대 순간 풍속 변수가 제외되었습니다. 강수량이나 지면 온도 같은 변수들이 의외로 제거된 것을 보고 최종 분석에서는 지역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는 등 새로운 분석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수 제거 결과 유의하지 않은 변수들이 1차적으로 정리되었고 R²의 값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또한 나머지 변수들의 보호 변화도 없음을 확인하여 왼쪽의 M2식을 1차 모델로 설정하였습니다. 저희의 1차 모델은 생산량 나누기 면적, 물결 표시, 평균 기온, 평균 최고 기온, 평균 이슬점 온도, 합계 일조 시간, 평균 풍속, 최소 상대 습도, 최저 해면 기압입니다. 저희는 1차 모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균 기온과 평균 최고 기온, 그리고 평균 이슬점 온도 변수 사이엔 선형적인 관계가 없을까? 그래서 저희는 VIF 함수를 이용하여 서로 간의 다중 공선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평균 기온과 평균 최고 기온의 값이 꽤 높은 수치인 약 10과 6을 보였습니다. 이 두 개의 변수 중 저희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변수를 제거했을 때 더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지를 확인해 보았고, 평균 최고 기온 변수를 제거했을 때 더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평균 최고 기온 변수를 제거하였습니다. 평균 최고 기온 변수를 제거한 후 다시 VIF 함수를 이용하여 다중 공선성을 확인해 본 결과 다중 공선성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수들 사이의 상관 분석표를 확인해 보면 평균 기온과 평균 이슬점 온도 사이에 약 0.7의 꽤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확인해 보아도 마찬가지로 평균 기온과 평균 이슬점 온도 사이의 선형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잔차 비교를 통해 변수를 독립적으로 만드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평균 이슬점 온도가 설명하지 못하는 생산량 나누기 면적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한 평균 이슬점 온도가 설명하지 못하는 평균 기온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두 부분을 관계 비교해 보니 약한 음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평균 이슬점 온도로 설명하지 못한 평균 기온의 부분이 생산량 나누기 면적을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평균 기온을 평균 이슬점 온도와 상관없는 평균 기온인 새로운 변수 R 평균 기온으로 대체하였습니다. M3와 새로운 식인 M4의 서머리를 비교해 본 결과 변수들의 보호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에서 확인해 본 상관 분석표나
관계 그래프를 새로운 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도 상관관계가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커버처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변수들과 추정 모델 사이에서 커버처 존재를 확인하였고, 이 커버처를 줄이기 위해 변수에 인터랙션을 추가하고 제곱항을 추가하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원래의 회기식에 주황색 글씨로 표시된 최소 상대습도 최저 해면 기압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이 인터랙션 추가 이후 최소 상대습도 최저 해면 기압의 커버처가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다른 변수들에서는 여전히 커버처가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R 평균 기온과 평균 이슬점 온도의 제곱항을 변수로 추가해 보았습니다. 제곱항 추가 이후 R 평균 기온과 평균 이슬점 온도의 커버처가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변수들에서는 커버처가 보이기도 하며 추정 모델도 약간의 커버처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균 이슬점 온도의 제곱항 변수에서 커버처가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 일단 sqrt abs 평균 풍속을 추가한 이 회기식으로 모형 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규성 검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QQ플롯을 이용하여 정규성이 만족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샤피로 테스트를 이용하여 p밸류가 약 0.35로 기각력인 0.05를 초과하여 정규성을 만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독립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DW 테스트를 이용하여 회기식을 대입한 결과 DW의 값이 약 1.68 그리고 p밸류가 약 0.01으로 독립성을 만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DW의 값은 2에 가까울수록 독립이며 자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등분산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NCV 테스트를 이용하여 회기식을 대입한 결과 p밸류가 0.95로 등분산성을 만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위 과정을 통해 잔차 분석 시에는 모든 가정이 만족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 과정들을 바탕으로 저희의 중간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머리 결과를 보시면 R 평균 기온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생산량 나누기 면적이 약 0.486만큼 감소하고 평균 이슬점 온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생산량 나누기 면적이 약 0.239만큼 증가하고 합계 일조 시간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생산량 나누기 면적이 약 0.545만큼 증가하고 SQRT 절대값 평균 풍속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생산량 나누기 면적이 약 0.628만큼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풍속, 최소 상대습도, 최저 해면 기압, 최소 상대습도 최저 해면 기압 변수들이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설명력 또한 약 0.46으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설명력도 부족하고 유의하지 않은 변수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실히 배추 생산량의 기온, 일조시간, 평균 풍속 등 여러 기후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간 분석까지 결론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저희는 최종 결과의 방향성을 이렇게 잡을 것입니다.
1. 회귀선을 그려서 데이터를 확인한 후 이상치를 제거하고 분석을 진행해 본다. 2. 지역별로 나누어서도 분석을 시도해 본다. 이 두 가지 방향성을 모두 시도해보고 최종 모델에서는 더 설명력이 높은 방법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런 방향성을 위해 저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평균 이슬점 온도의 제곱항 변수 커버처 제거, 중간 결론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온 변수 처리, 설명력 높이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2조의 1차 중간 발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